그 전에는 그냥 대기업에 다니다가 그만두고서 이제 자영업을 시작했어요. 장사가 어느 정도 됐는데 건물이 팔려가지고 2번 정도 쫓겨나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한 1억 정도 까먹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농하자마자 저 태풍 맞아갖고 쫄딱. 그래서 1년 동안에 한 2억은 까먹고 시작한 것 같아요. 결국 집도 정리하고 그냥 완전히 거지로 귀농해갖고 내가 쫄딱 했으니까 이렇게 안 하면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죽기 살기를 한 거지. 완전 필사적으로 한 거지. 그럼 지금은 이제 농사의 노하우 같은 것도 많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제 농사 수익이 어느 정도 되세요? 요즘에는 저는 올해 기농 13년 차고 평택에서 쌈채소하고 비트, 고구마를 재배하고 있는 솔바이 농원입니다. 우리 참 고추도 재배합니다. 고추. 그럼 지금 농사 규모는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하우스가 26동이고 노지가 한 5,000평 정도? 농사 13년 차라고 하셨는데 그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전에는 음식점을 했어요. 음식점을 한 3, 4년 정도는 했죠. 그 전에는 그냥 대기업에 다니다가 그만두고서 이제 자영업을 시작했어요. 대기업이라고 하면 어떤 LG전자. 대기업을 나와서 자영업을 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 왠지 나는 내 거를 뭔가를 해보고 싶었던 게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영업도 슈퍼도 했다, 음식점도 여러 개, 중식, 양식, 한식을 다 했다가 뭐 다양하게 했어요. 다양하게. 하셨다는 분이 잘 되셨나요? 아주 잘 된 것도 있었고 또 하다가 또 중간에 장사가 어느 정도 됐는데 건물이 팔려가지고 계약 기간 만료를 해가지고 2번 정도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손해를 많이 봤어요.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인테리어 하는데 한 3, 4천 들었다면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인테리어 다 했는데 권리금 이런 거 전혀 못 받고 그냥 딱 나와버리는 경우가 2번 있었어요. 그게 타격이 굉장히 컸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그때는 이제 그 임대차 보호법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냥 뭐 계약 기간 끝나면 연장 안 해준다 그러면 나와야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치. 나오신 거네요? 그렇게 해갖고 한 1억 정도 까먹은 것 같아요. 옛날에 1억이면 지금 만약에 1억짜리 하나 어디 좀 사놨으면 그래도 나랑 와이프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서는 판단이 빨라. 포기도 빠르고 또 추진력이 강해가지고 아 이거 아니면 뭐 다른 거 시작하지 뭐 그냥 바로 거기서 어차피 미적미적 된다 해가지고 결국은 해결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성격이 되게 두 분이 잘 맞으시나 보네요. 맞는 거는 아니고 내가 추진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와이프가 이제 그래 또 말리면 뭐하냐 이 식이지. 근데 자영업을 마치시고 나서 어떻게 농사로 시작하실 생각하신 거예요? 앞으로는 먹거리가 되게 좋을 것 같아는 그런 예감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또 내 성격 자체가 가만히 앉아서 갇힌 공간에서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일을 해서 막 잘 갖고 가지고 금방 결과를 보는 거 이런 거를 내가 되게 좋아했던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농사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거네요. 그게 이제 나한테 딱 맞는 것 같아. 처음에 농사하겠다고 했을 때 네. 아내분 반응은 어떠셨어요? 뭐 별로 좋은 일은 아니었지 뭐. 오죽했으면 뜬금없이 농사를 한다니까 와이프가 점을 보러 간 거야. 그 내 이름에 나무 목자가 3개가 들어가는 게 있어.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은 땅을 밟고 살아야 노년에 나이 먹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냥 그렇게 그거를 믿는다기보다는 와이프도 그냥 에이, 그래 어차피 결정한 거 농사를 시게 그냥 해보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기농. 성격가 좀 그래도 많이 좋아지네요. 그냥 열심히 한 거지. 근데 이제 기농하자마자 하우스를 28동을 임대를 해갖고 했는데 저 태풍 맞아갖고 쫄딱. 그 해예요? 그 해에. 예. 그래서 쫄딱하고 한 6개월 동안에 1억 5천 이상은 까먹고 그리고 뭐 그게 또 복구가 된다 그랬다가 수익이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얼추 한 1년 동안에 한 2억은 까먹고 시작한 것 같아요. 아까 자영업 하신 것도 1억 정도 까먹으셨고 자영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30 후반부터는 계속 내리막길. 그럼 농사는 자영업 때 거신 돈으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치. 그럼 초기 대출이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 없이. 그랬다가 이제 결국 집도 정리하고 그냥 완전히 거지로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웃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이거 식초인데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요거는 하우스 안에는 풀이 좀 덜 나긴 덜 나는데 그래도 하우스 안에 풀이 못 잡으면 계속 풀이 나기 때문에 천연 제초제. 식초로요? 네, 식초. 제초제를 안 쓰시고 이렇게 식초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제초제는 여기다 함부로 못 뿌리니까 쌈채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뿌리면 풀은 죽고 이게 혹시 쌈채소에 살짝 닿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문제될 게 없으니까 근데 이 식초에 얘네 잡초들이 죽나요? 맞으면은 식초가 이게 강해가지고 이파리가 거의 타서 죽는다고 생각하면 돼. 아.
농사도 되게 작물이 많잖아요. 쌈채소를 시작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아,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보리밥집을 냈었어요. 그 보리밥집 바로 옆에 텃밭이 있었어, 텃밭. 장사하실 때요? 네, 장사할 때. 그래서 이제 그 텃밭에서 이런 걸 조금 재배해가지고 이렇게 밥상 위에 올려놓으니까 손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거야. 그게 이제 쌈채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아, 그걸 보시면서 아, 쌈채소를 해야겠다 네. 생각하신 거네요. 네. 그래도 대표님은 지금 농작물을 다 직거래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직거래로 판매하게 시작되신 거예요? 이제 옛날에부터 영농일기 자체를 나는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거. 아. 그거를 나는 블로그나 카페나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데 그냥 또 올리는 거. 그 자체를 나는 영농일기로 생각했어. 그게 이제 인터넷 직거래의 시발이니까. 내가 농사 짓는 거를 모든 거를 오픈해서 보여줘야만 사람들이 내 거를 믿고 구입할 수 있으니까. 원래 컴퓨터 사용하거나 이런 거에 좀 익숙하셨던 아이, 분이에요? 컴맹이지, 컴맹. 아직도 독수리 타법. 귀농해갖고 내가 쫄딱 했으니까 이렇게 안 하면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죽기 살기를 한 거지. 진짜 필사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렇지, 필사적으로. 완전 필사적으로 한 거지. 아, 이거 마늘부터 먼저 하게. 2개짜리? 중 2개. 그럼 아까 농사 후반기에 뭐 죽기 살기로 농사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아, 농사로 수익이 안정화가 된 것 같다라고 느낀 건 언제쯤 느끼셨어요? 한 5년 지나고 5년이요? 그전에는 내가 농사를 열심히 진다래도 내가 직거래를 했지만 일단 뭐 수확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가격 안 좋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벌어도 표가 잘 안 나는 거야. 왜냐면 태풍 해갖고 이제 마이너스 인생을 계속 살았으니까 여기에 돈 들어가고 저기에 돈 들어가고 돈이 잘 안 모이는 거야. 근데 이제 5년 정도 지나니까 빚도 조금 갚아 나가고. 그럼 초기 5년 진짜 힘드셨겠네요. 네, 많이 힘들었지만. 그럼 지금은 이제 농사의 노하우 같은 것도 많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제 농사 수익이 어느 정도 되세요? 요즘에는 많지 이제는. 많이 안정화가 되신 거죠? 네, 그럼 왜냐면 이제 농사 짓는 걸로도 수익이 많이 나고 유튜브를 해서도 수익이 나고. 방금 유튜브 수익 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유튜브 구독자가 몇 명 정도 되시는 거예요? 37만 명이 넘었어요. 농사하시면서 유튜브는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농장에 뭐 체험 오고 견학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기농기촌 관련 강의도 좀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딸이 아빠 한번 유튜브 해볼래? 그래서 유튜브 시작한 거예요. 따님의 권유로 시작하신 거예요? 네, 시작한 게 지금 벌써 어영부영. 근데 내가 하나에 이제 몰입하면 거기에 이제 푹 빠져있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유튜브를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떤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농장 스케치 좀 하고 20개 정도 올렸는데 구독자가 30명 2달 동안에 조회수도 100이 넘어가는 게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진짜 공부를 했지 뭐. 어떤 공부 하신 거예요? 농업인 유튜버들 다른 사람이 올린 영상을 많이 봤지. 그게 공부한 건 우리 때는 이렇게 유튜브 강사들이 거의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 동영상 편집하는 것도 몰랐고. 유튜브 하시면서 처음엔 구독자가 많이 안 늘었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충분히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재밌었어 유튜브 자체가. 왜냐면 영상을 찍어서 또 올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반응을 하고 댓글을 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좋은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이제 자꾸 드는 거지. 그럼 지금은 유튜브 30만 넘으셨는데 유튜브 하시면서 뭔가 대표님에게 변화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일 큰 거는 금전적으로 많이 변화가 있었고 또 하나는 내가 농산물을 막 팔려고 기를 쓰지 않아도 내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것도 내가 워낙 많이 판매를 주니까 솔바이 농원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 그러면 유튜브 조회수 수익 같은 것만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 되시는 것 같으세요? 지금 뭐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내가 농사 짓는 거나 유튜브 수익이나 일단은 얼추 비슷할 정도로 네, 수익이 나는 거니까 또 그만큼 내가 하루에 유튜브에 투자하는 게 하루에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매일 내가 투자를 하니까 그것도 쉽지 않은 거지. 나도 저녁에 좀 여유롭게 다른 사람들이랑 술도 한잔 먹고 싶고 놀고 싶고 그러는데 그 자체를 내가 거의 안 하거든. 나는 유튜브에 거의 올인을 했으니까. 유튜브를 위해서 거의 생활을 쪽에 맞추신 겁니다. 맞춘 거죠. 그리고 또 이게 한번 재미를 붙이고 그러다 보면 농사도 농사지만 정확한 정보를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공부도 만약에 뭐 고추 재배에 있어서 그 시기별로 이제 공부도 당연히 많이 하게 되고 그 나를 성장시켜주는 게 유튜브인 것 같아. 영상을 하다 보면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영상을 위해 농사를 짓는 느낌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영상을 위해서 찍는 거지만 결국은 어떤 거냐면 토마토, 참외, 수박, 가지, 오이 이런 거를 우리가 심어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안 심으면 우리가 결국 사 먹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새참거리를 안 사 먹는 거지. 그만큼 이제 돈을 안 들이는 거지. 이렇게 가지 이런 것들 아니 직접 농사 지으신 거예요? 농사 친 거지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솔바이 농원입니다. 지금 세물째 고추거든요. 우리는 조금 일찍 심고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어머님이 이렇게 촬영하실 때마다 촬영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예, 제가 찍어요. 촬영 같은 거에서 배우신 건가요? 아니, 안 배웠어요. 근데 워낙 사진을 잘 찍어요. 그래서 처음 찍을 때 구도를 어떻게 잡아라, 사람을 여기다 놔라, 그거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가르쳐 준 대로 잘 따라했죠. 처음에 어떠셨어요? 대표님이 유튜브 하겠다고 하셨을 때는 내가 찍는데도 조금 쑥스러웠어. 아, 이게 뭐지? 좀 그런 생각? 이게 좀 될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찍었던 것 같아. 이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셨었나요? 아니요, 안 했어요. 남 얘기인 줄 알았지. 아, 이게 우리 얘기가 될지는 진짜 생각도 못했죠. 근데 한번 뭘 하면 끝을 보는 성격이고 끈기가 있어서 그 유튜브 하시면서는 삶의 변화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있죠. 뭐니? 아, 그것도 있고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김치를 한다, 뭐를 한다 그러면 내 것만, 내가 하는 방법만 아니까 그냥 내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분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아, 이런 방법으로도 김치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뭐 장아찌를 하는구나, 그런 거에서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어머니도 같이 그걸 공부를 하시는 아, 거예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표님이랑 사모님께서 고생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던데 남편분께 혹시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아프지 말고 건강했으면 좋겠죠. 건강이 최고죠, 뭐. 예. 그리고 요새는 멀리도 강의를 많이 다니고 운전을 많이 하니까 이제 운전 조심하고, 예, 아프지 말고 지금처럼만 하면 되죠, 뭐. 장거리로 이렇게 가시거나 이럴 때는 좀 걱정 많이 되시겠네요. 걱정 많이 되죠. 2시간씩 뭐 3시간씩 운전하고 어디 촬영 가거나 어디 강의 가거나 그런 게 많아지니까 뭐 일주일에 한두 번? 그럴 때 뭐 일주일에 반은 농장이 없을 때가 많으니까 그럴 때는 항상 잘 도착했는지 집에는 잘 왔는지 항상 궁금하죠. 농사도 하시면서 유튜브도 하시고 계시는데 정말 바쁘실 것 같아요. 혹시 뭐 휴가 같은 거는 다녀오셨었나요? 우리는 같이 휴가는 안 가요. 왜냐면 여름에는 농장을 비울 수가 없어. 물도 차고 비도 많이 오고 장마도 있고 막 날씨 기후가 여름이 더 힘들기 때문에 여름에는 거의 농장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따로따로 휴가를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대부분 딸이랑 가고 신랑은 일만 열심히 하는데 아, 대표님 안 가시는 거네요? 그냥 가끔 친구들이랑 공치러 가는 게 그게 휴가일 거예요. 아마 그치 자기야? 그렇대. 대표님 지금 뭐 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유튜브 올린 것 좀 보고 다른 분들이 이렇게 유튜브 올린 것도 또 보고. 유튜브 하시면서 직접 편집까지 다 하시면은 힘든 점은 없으세요? 사실 우리처럼 이제 좀 나이가 있으면 일단 기계치지, 기계치. 이거를 만지는 그 자체도 사실 쉽지가 않은 거지. 지금 근데 보니까 핸드폰 되게 좋은 거 쓰시는 것 같은데. 아, 이번에 바꿨습니다. 한 2년 더 쓰다 보니까 욕심이 자꾸 나. 그래가지고 큰 놈목 하나 딱 정말. 장비에 투자하신 거네요? 아, 완전히 화질이 너무 좋아갖고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행복해 아, 보이시는데요? 예, 좋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이제 농업기술센터나 유튜브 관련된 강의도 많이 가신다고 들었어요. 그런 것도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유튜브 강의하는 내용들도 이제 몇 개 올리고 또 내 거를 찍어서 올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알려지기 시작해갖고 그거 말고도 또 블로그에도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캡처를 해서 거기에 이제 글을 쓰는 거지. 그냥 공유한 영상만 딸랑 올리는 게 아니라 사진마다 이제 글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조회수가 나게끔 하루에 그래도 1,500에서 2,000명 정도는 일일 방문자 수가 되니까 되게 높은 거죠. 와, 그럼 농사 처음 시작하셨을 때랑 비교하면은 지금은 어느 정도 행복하신지. 행복 지수로 따진다면 95%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는 한 5%, 태풍 맞고 이랬을 때는 5% 정도 됐었는데 지금 한 95% 정도. 그럼 나머지 5%는 어떤 것 때문에? 뭐 가만히 제자리에 있는 것보다 내 유튜브 채널 성장하는 거라든가 그 5%를 항상 이렇게 누구나 다 채워 넣어야 되는 그 5%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보니까 농사를 처음 시작하실 때나 유튜브 시작하고 운영하시는 거에서 사모님이 도움이 되게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우리 참 카메라 감독님이 근데 많이 도움이 되죠. 그동안 함께 고생길을 걸어오셨는데 아내분에게 혹시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으니까 조금 여유로운 생활이 지금부터는 될 것 같아요. 늘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대표님의 꿈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제 귀농이 쉽지 않다는 거를 몸소 느꼈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에 귀농 빚쟁이라는 말이 많이 유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귀농 빚쟁이들을 한번 내가 솔바이 농원 귀농 기촌 대학을 만들어서 젊은 귀농인들을 한번 키워보고 싶은, 우리 농장에서 교육을 받고 졸업을 하게 되면 재배한 모든 작물을 직접 내 유튜브를 통해서 판매까지 이루어지게끔 서로 이제 협업을 하는 거죠. 그걸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 꿈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아마 내년부터 실행이 될 것 같아요. 올해 이제 준비를 지금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아마 그게 이루어지게 되면 많은 귀농을 꿈꾸는 분들이 솔바이 농원에 와서 경쟁률이 생기지 않을까. 일단은 귀농 빚쟁이는 100% 안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내가 앞으로의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